지금까지 봤던 우리 모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 모터를 그리면 회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고정자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지금 이게 고정자입니다. 고정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코일이 감겨 있죠. 여기 코일이 하나 감겨 있고, 감겨 있는 거. A상, B상, C상 코일이 감겨 있고. 동기기일 경우에는 여기 자석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N극, 그다음에 S극 이렇게 들어있는 게 동기이고,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석 대신에 여기 들어있는 게 코일이 들어있죠. 혹은 그 바가 들어있습니다. 도체 바가. 그래서 뭐 걔를 그냥 코일 모델링하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농용이니까 여기 숏 나 있습니다. 이렇게 숏이 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모델링을 할 때는 그 세 개로 모델링을 했어요. 고정자 같은 경우에는 저항 성분이 있고 인덕턴스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와 인덕턴스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전자 그다음에 여기 저항.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요게 S분의 RR 그다음에 얘가 어, J 오메가 2의 동기주파수의 LLR 그다음에 여기 LM 마그네타이징 그다음에 J 오메가 2의 LLS 그다음에 RS 여기 넣어준 전압이 고정자 전압일 거고요. 이 흐르는 전류가 이제 고정자 전류인 거죠. 그래서 이리로 가는 전류가 자와 전류, 이리로 가는 전류가 이제 회전자 전류 이렇게 모델링을 했죠. 실제로는 이런 회로가 몇 개 있는 거냐면 세 개 있는 거죠. A상, B상, C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는 이유는 이 회로가 밸런스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라는 뜻은 A상과 B상과 C상이 서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한 상만 놓고 보고 그것의 퍼포먼스를 곱하기 3 하면 토크도 3배가 될 거고 파워도 3배가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나만 했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전압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정자 전압식이 VAS는 이제 RS, IAS 플러스 DT분의 D 람다 AS고 VBS는 RS, IBS 플러스 DT분의 D 람다 BS VCS는 RS, ICS 플러스 DT분의 D 람다 CS였고 회전자는 VAR은 AR 플러스 DT분의 D 람다 AR VPR은 RR의 IPR 더하기 DT분의 D 람다 PR VCR은 RR의 ICR 더하기 DT분의 D 람다 CR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다 AS가 누군가 람다 BS가 누군가 람다 CS가 누구고 그다음에 람다 AR이 누구고 람다 BR이 누구고 람다 CR이 누군가를 막 유도했었죠. 모델링 그림 그려가면서. 근데 이 람다라는 게 자속인데 특히 쇠교 자속을 의미하는데 쇠교 자속일 경우에는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어렵거든요.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람다는 정확하게는 자속은 전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얘를 전류식으로 바꿔 쓰는 거죠. 그럴 때 얘를 인덕턴스로 그 전류와 자속 간의 관계를 이제 쇠교 자속 간의 관계를 인덕턴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L과 I에 대한 걸로 바꿔서 이게 L 매트릭스와 그다음에 예, 전류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도 표현하고 회전자도 표현하고 네.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유도전동기의 모델링이고 이제 동기기 같은 경우에 똑같은데 이제 회전자가 없죠. 회전자의 권선이 없습니다. 자석으로 모델링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해지죠. 그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얘는 있는 그대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터의 특성과 해석한 결과들을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어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제어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어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일단 제어 변수가 이 세 개예요. 네, 우리가 IAS, IPS, ICS를 제어해야 되고 여기는 다 교류고요. 네, 교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또 그 서로 위상이 120도 틀어져 있는 그런 전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어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모델링도 잘 안 되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도입했던 것이 좌표계 이론을 좀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라고 하고 그 간단하게 표현한 그 모델을 가지고 제어 모델이 간단해지니까 제어 알고리즘도 좀 더 명확하게 이게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용되는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좌표축 이론입니다. 좌표축 이론. 네. 좌표축 이론인데 어디서 힌트가 있냐면 이 세 개가 하나의 가정이 있어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세 개의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수는 세 개지만 실제로 이 제한 조건 때문에 실제로 얘는 자유도가 두 개인 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얘를 ABC 좌표계로 보는 게 아니라 직교 좌표계로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이게 A상 A축, B축, C축에 있는 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해보자. 공간을 주는 벡터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 예를 들어 뭐 A가 뭐 2고 B가 아니 A가 3이고 뭐 B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3만큼 있고 B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방향으로 이만큼 있고 C도 마이너스 방향인데 1만큼 있고 그럼 이제 세 개의 벡터 합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합치면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요 벡터가. 이렇게 이 세 개의 각각의 A상, B상, C상의 전류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세 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평면이기 때문에 직교좌표계에서 이 가로축 값과 이 세로축 값, 이 두 개의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가로축 A축과 동일하게 있는 축을 D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A축과 90도인 XY축이 따지면 XY인데 이 축을 Y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Y가 아니라 Q축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A, B, C 표시하면 3, 마이너스 2, 1로 표시됐던 이 점이 D로 표시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 되겠죠? 뭐, D 값이랑 D 값이랑 Q 값으로 두 개의 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직교좌표계축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직교좌표계의 변수를 표시를 하게 되면 변수가 A, B, C였다가 ID, IQ 두 개로 줄어드니까 우리가 모델링하기에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좌표축 이론을 사용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좌표축 이론을 쓴다는 뜻은 뭐냐면 전류의 물리량과 전압의 물리량을 평면에서의 벡터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쉽지 않은 개념인 겁니다. 공간적으로 자속이나 전류가 있을 때 걔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직교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시작된 게 이걸 기반으로 그러면 나중에 좌표축도 회전시킬 수도 있는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좌표 변화는 일반적으로 수학적에서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져다 쓴 거예요. 예, 이거는 뭐 1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동기의 모델을 보면 여기에 보면 자속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게. 근데 나중에 자속을 뭘로 표현해요? 전류를 표현하잖아요. 전류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미분 방정식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좌표계의 이론을 쓰면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좀 더 해석이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BC축 좌표계를 2차원 평면을 표시하면 어차피 벡터로 표현되고 평면이니까 이자유도밖에 없으니까 걔를 두 개의 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상과 동일한 축을 D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90도 앞서 있는 축을 Q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죠. 실제로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왜냐하면 A, B, C가 변수가 3개인데 어떻게 얘를 DQ로 표시해요? 이게 표현되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야 이제 2개의 변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전류는 그래요, 전류는. 왜냐하면 전류는 이 모터에서 이 전류는 이제 여기가 지금 이게 붙어 있거든요. 이 회전 고정대 건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요게 A상, 그다음에 요게 B상, 이제 요게 C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압은 안 그래요, 전압은. 전압은 어차피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AS, VBS,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걸리는 게 VCS니까 요거는 더해서 0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3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를 직교좌표기를 표시하면 2개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면 원래는 수학 이론적으로는 A, B, C를 요 평면의 A상, B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DQ에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유도가 3개가 표현되니까 얘를 입체로 표현합니다. 요게 D고 얘가 Q고 입체예요, 입체. 네, 이쪽이 N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N. 네. 네. 이 N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본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2, 1도 지금 벡터가 이 벡터였잖아요. 이 벡터. 근데 예를 들어 4, 마이너스 1, 0은 어떨까요? 4, 똑같이 다 1씩 더해준 거예요. 여기도 1 더해주고 여기도 1 더해주고 여기도 1 더해준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래 거에다가 1 더해주고 1 더하고 1 더한 거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공간적으로 0입니다.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4, 마이너스 1, 0이 같은 거예요. 평면에서는. 하지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유도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에서는. 그래서 2개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좌표축이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간 N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는 N축이 얼마냐면 0이에요. 합치면 0이니까. 근데 이거는 합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죠. 네. 걔를 3으로 나눠준 거. 1. 1만큼이 이 N축으로 있는 겁니다. 1만큼. 그거를 N축이라고 해요. 실제로 모터 같은 경우에는 N축 전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상이 가운데서 붙기 때문에 KCL에 의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3상 건선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3A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A예요. 그 말은 3이 들어갔다가 2가 밖으로 2이 밖으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4고 마이너스 1이고 0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4개가 들어갔는데 1만 나오고 3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KCL에 어긋나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전압은 가능해요. 전압은 왜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이 이 회로를 잠깐 다시 그리면 지금 A상 건선이 이렇게 있고 B상 건선이 이렇게 있고 C상 건선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고정제. 그러면 여기 전압이 VAS, 여기 전압이 VBS, 여기 전압이 VCS인 거예요. 이때 여기에 100V 넣어주고 VAS가 100V예요. 그 다음에 VBS는 마이너스 70V고 VCS는 마이너스 30V입니다. 이것과 VAS가 100, 200V예요. VBS는 30V고 VCS는요. 10. 네, 70V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 차이는 얼마냐면 V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100 빼기 70이니까 170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AB는 100 빼기 30이니까 170이에요. 즉 전압 세트를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요 모터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전압이란 게 전위차잖아요. 전위차. 즉 모터를 둘러싸고 있는 외함이 있어요. 외함이 그라운드예요. 외함이 그라운드. 그러면 이 가운데 전압은 이곳에 의하면 0V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 전압이 100V가 되는 거예요.
뭐의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좀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터에 들어가는 거로는 차이가 없어요. 이 전압으로 전압을 이렇게 만들든 전압을 이렇게 만들든. 그런데 이 모터를 구성하고 있는 샤시, 외함에 있는 전위와 각 모터의 권성 간에 걸리는 전압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모터 샤시와 이 모터 권성 간에 절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세상에 절연은 없어요. 원래는. 완전하게 떨어지는 절연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권성에 뭐가 있냐면 요 외함에 뭐가 있는 거냐면 외함에 뭐가 있나요? 외함에? 이게 외함이잖아요. 이렇게 외함? 외함이 있으면 실제로 이제 모터를 보면 이게 이 외함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권선은 절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함과 이 권선 간에 네, 이 컨덕터예요, 컨덕터. 네, 이게 코어고 컨덕터가 감겨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권선이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코어랑 이거 사이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류가 안 흘러. 그런데 뭐가 있냐면 기생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기생 캐패시턴스가 실제로는 아주 작은 캐패시턴스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캐패시턴스의 전압이 있으면 그냥 문제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사이가 지금 100V잖아요? 이 전압을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차이가 그냥 100V인 거예요. 뭐 어때? 괜찮지 뭐. 이대로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 모터를 돌릴 때 뭘 쓰냐면 인버터를 쓰거든요. 인버터를 쓰면 내가 예를 들어 200V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200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뭘 주는 거냐면 100V랑 400V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PWM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0V는 0V랑 400V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70V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여기가 100V지만 PWM 스위칭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여기 전압도 100V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0부터 400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이런 식으로. 뭐의 전압이? 여기 전압과 여기 그라운드에 있는 외함의 전압 차이가요. 이건 스위칭 주파수보다 더 빠른 주파수가 돼요. 네. 그럼 얘가 뭐가 문제냐? 캐패시턴스가 있는데 이게 되게 값이 작긴 해요. 작지만 여기 전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아주 작은 전류야. 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되게 작은 전류가 되면 전류가 흘러요. 네. 요 전류가 무슨 전류냐면 커먼 모드 전류라고 공통 전류예요. 네. 요 전류가. 그래서 요 전류가 문제가 돼요. 이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실제로 어디로 흐르냐면 모터의 베어링 이 베어링이 있을 거잖아요. 이 베어링이 모터에 외곽 여기 베어링을 타고 이렇게 막 흐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터를 망가뜨려요. 이 커먼 모드 전류가.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용량 모터 중에는 PWM을 하더라도 이렇게 커먼 모드 전압이 덜 생기게끔 PWM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연구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전압을 이렇게 막 튀는 이 가운데 있는 중성층 전압이 뭐라고 부르냐면 커먼 모드 전압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누설 전류인데, 네, 공통 누설 전류인데, 얘가 모터를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는 방법을 PWM 방법을 바꿔서 구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인버터 직류전에다가 초퍼를 달아요. DC 초퍼를. 그래서 요 성분 줄이려고, 요 전류 성분 줄이려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커먼 모드 전압을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여기에서 네, 바로 N축이에요. N축. 그래서 모터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N축을 바로 쓰진 않아요. 모터 제어에는 N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터의 커먼 모드 전압에 대한 것을 다룰 때는 이 N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터 모델링 할 때는 모터 제어와 모터 퍼포먼스에만 상관할 거기 때문에 N축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개발하시다가 커먼보드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누설 전류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일으키게 되면 그때는 이거를 같이 고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는 정지좌표계가 방금 설명했던 그 좌표계가 정지좌표계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쪽 요 A상이랑 A상 본선이랑 같은 축에 있는 거 요거를 D축이라고 부르고요. 얘다 90도 앞선축 요거를 Q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왜냐면 고정제도 가만히 있잖아요. 단순하게 고정제 ABC를 이제 두 개의 변수 직교좌표계인 D랑 Q를 표현한 겁니다. 걔를 정지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네. 걔를 정지좌표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A상 원선에 감겨 있는 쪽이니까 D축, 얘를 Q축이라고 쓰고 표현 방법이 D라고 쓴 다음에 위에다 조그맣게 S라고 씁니다. 요게 스테이셔너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Q라고 하고 뒤에 조그맣게 S라고 씁니다. 요게 스테이셔너리라는 뜻입니다. 정지좌표계고요. 얘는 그냥 ABC를 DQ로 바꿔준다 라고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줄까요? 얘를 ABC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벡터가 있는데 중성점에서 이게 A축이고요. 이게 B축이고요. 이게 C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리량을 FA라고 하고요. 여기 물량을 FB라고 하고 이 축에 있는 걸 FC라고 하죠. 근데 얘를 지금 다른 축으로 바꿔줄 거잖아요. 이 축이 이제 D축. 이게 Q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FA축에 A상에 있는 FA라는 물리량이 있다고 쳐요. 이게 FA예요. FA를 DQ로 바꿔주면 FD와 FA가 같을 겁니다. FDS랑 네. 그 다음에 얘랑 같아요. 그 다음에 FQS는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A상에 아무리 물리량이 존재해도 이 Q축에는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B상에 여기 B축에 B상에 어떤 물리량 FB가 있어요. 그럼 걔를 DS랑 QS로 바꿔주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게 지금 120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D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각도예요. 세타. 그러면 요거를 뭐 A라고 하면 D축에 미칭을 주는 거는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A 사인 세타죠. 따라서 FDS는 FBS의 뭐예요? 네, 얘는 얼마? 120도잖아요. 120도. 그러니까 코사인 30도. 120도. 그리고 FQS는 사인 120도니까 FB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냐면 코사인 120이니까요. 코사인 120입니다. 코사인 120은 2분의 1, 대신에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B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 2분의 6조 3이죠. 2분의 6조 3 FBS가 됩니다. 그 다음 CS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물리량이 FC라고 하면 걔가 뒤쪽에 미치는 얘가 이쪽 뒤쪽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이게 240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240의 FCS, FQS 사인 240 FCS죠. 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 FCS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FCS예요. 그럼 실제로 이 FA, FB, FC가
합해줘가지고 만들어지는 FD랑 FQ는 누구일 거냐면 FD는 얘의 합, 이거와 요거와 요거의 합일 거고 FQ는 얘와 얘와 얘의 합이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FDS, FQS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1, 0, 0, 그 다음에 1이 아니고요. 네. 여기 보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0이니까 0,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에 F, AS, F, BS, FCS 이렇게 됩니다. 즉, 그 중간에 존재하는 A상값과 B상값과 C상값을 DQS로 바꿔주고 싶으면 이 매트리스를 곱해주면 돼요. 이 매트리스를 이 매트리스 뭐라고 부르냐면 ABCS, 고정자 스테이셔너리를 DQS로 바꿔주는 매트리스가 됩니다. 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뭐 예를 들어 아까가 예를 들어서 아까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였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3 루트 3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D는 누구가 되냐면 3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4와 2분의 1, 즉 2분의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네, 이렇게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여기서 제가 숫자를 계산하다 계산을 못했죠. 계산이 어려워서 여기 말고 어디 있었어? 네, 여기서 요거. 네. 요 값이 얼마일 거냐면 여기서 계산한 얼마예요? 2분의 9가 되고 네, 요게 2분의 9,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근데 보통 보세요. FAS, FBS, FCS가 이 모터에서 3상이잖아요. 3상이니까 뭐 사인 웨이브일 거예요. 코사인 웨이브도 아무튼 정현적인 웨이브 폼일 겁니다. 그때 또 얘네들은 서로 120도씩 뒤틀어져 있는 애일 거예요. 밸런스 돼 있는 애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FAS라는 애가 뭐 전류라고 쳐요. FAS가 뭐 100 코사인 2파이 60t 라고 하죠. 60Hz니까 라고 하면 그럼 FBS는 뭐가 될 거냐면 100 코사인 2파이 67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일 거고요. 그 다음에 FCS는 100 코사인 2파이 60t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를 어디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이 되고 100이니까 100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코사인 이거를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2파이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150 코사인 오메가 t 그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풀면 네. 풀어보세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원래 요 FA라는 것의 이 파형이 어떻게 될 거냐면 파형이 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얘가 FABC를 표현하면 코사인이니까 A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이게 A상이에요. 이게 A상이면 B상은 이게 B상입니다. C상은 이게 C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C상인데 지금 얘를 DQ로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되냐면 D는 어떻게 나오냐면 D는 A상이랑 같아집니다. 근데 크기가 몇 배예요? 1.5배. 그래서 D는 이렇게 바뀌어요. D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바뀌냐면 Q는 얘보다 90도 뒷서입니다. 사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인으로. 그래서 Q가 어떻게 나오냐면 Q가 똑같이 이렇게 되고 Q는 90도 뒷서서 Q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Q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러면 쉽게 A상의 전류가 지금 몇 암페어로 보면 100암페어 흘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인 웨이브니까. 피드 값을 얘기해서 혹은 RMS를 얘기해서 100암페어 루트를 쓰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내가 A상의 전류 몇 암페어 흘러 지금 전류 몇 암페어 흘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A상, B상, C상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전류 몇 암페어 흘러라고 하면 피크로 100암페어 흘러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ABC가 밸런스 돼 있고 다 100쪽으로 흐르니까. 근데 얘를 DQ로 바꿨어요. DQ로 바꿨더니 A상에는 100A 흘러라고 얘기하시는데 D축에는 150A 흘러라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죠? 네, 표현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다시 100으로 맞춰줘요. DQ 좌표편을 할 때. 그래야 내가 A상에 100A 흘러라고 얘기했을 때 D축에도 100A 흘러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걔를 스케일 팩터로 곱합니다. 좌표편을 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3분의 2를 곱해줘요. 3분의 2. 네, 그러면 D축 좌표변을 해도 얘가 150이 아니라 100으로 보이거든요. 그때는 그럼 D축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D축이 이제 A상이랑 똑같아지고 그다음에 Q축도 이렇게 되는 거죠. Q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똑같이. 그럼 얘가 100 코사인 오메가 t, 10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 자, FDS, FQS로 누구를 FAS, FBS, FCS를 바꿔주는 변환 행렬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에다가 앞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요거를 이제 ABCS를 DQS로 바꿔주는 변환 행렬로 정의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영상부는 이렇게 합니다. 영상부는 이제 앞에다가 그 2분의 1, 2분의 1, 네. 원래 2분의 1, 2분의 1이요. 2분의 1. 네, 2분의 1씩 붙여줍니다. 네, 2분의 1씩.
이 영상분 정의인데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뭐 붙이고 그냥 3분의 1을 나중에 붙일 거거든요. 네, 3분의 1을 붙이면 3분의 1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이거예요. 벡터 ABC가 평행 정연파라고 할 때 D축과 Q축의 천두값과 원래 있는 값의 천두값을 같게 해주기 위해서 변한 행렬 앞에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 네, 요게 요 행렬을 그래서 이제 ABC를 DQS로 바꿔주는 변화 행렬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좌표기라는 게 있어요. 회전좌표기. 회전좌표기는 지금 앞에서 본 거는 우리가 A상의 물리량이 있고 우리가 A상의 물리량이 있어요. A상의 물리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상의 물리량이 있습니다. C상의 물리량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그냥 그대로 직교좌표기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DQ로. 이렇게 DQ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DS, QS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A상의 전압이 이만큼 있어요. 전류가. B상의 전류가 예를 들어서 B상의 전류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B상의 전류가. 그다음 C상의 전류가 이만큼 있어요. 마이너스로.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어떤 전류예요? 네. 지금 요 벡터가 있는 거예요. 요 벡터가. 지금 벡터가. 그 D로 표시하면 요게 IDS일 거고요. 그 다음에 Q를 표시하면 요게 QS가 되겠죠. 네. 이런 건데 그건 지금 어디서 바라본 거냐면 좌표축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D축이고 여기가 Q축이야 라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심심해서 좌표축을 다르게 잡을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 지금은 이게 A상과 D축을 같게 놓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벡터 위에 요거를 제가 정의할 거예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얘를 D축이야 라고 제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보다 90도 앞선 축을 여기를 Q축이야 라고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 정의된 D축에서의 요 값은 요 값을 크기라고 하면 어떤 D가 나오겠죠? D 콤마 새로 정의된 좌표축에서 이 Q축 값은 얼마예요? 0이 되는 겁니다. 좌표축을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전류도 A상 전류도 사인 웨이브고 B상 전류도 사인 웨이브고 C상 전류도 사인 웨이브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제가 그 모터 그 회전 그룹 모터의 토크 발생 원리를 설명할 때 회전 좌표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A상, B상, C상 전류가 바뀌면서 이 전류 좌표축이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계속 어떻게 해요? 회전하거든요. 회전. 네. 회전할 때마다 여기서 바라본 값과 여기서 바라본 값이 어떻게 보여요? D축은 어떻게 보여요? D축에서는 코사인으로 보이고 Q축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Q축에서는 얘가 사인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시간축이고. 네.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ABC라는 세 개의 변수를 DQ라는 두 개의 변수를 바꿨을 뿐이지 계속 변하는 변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좌표축을 요 움직인 요 벡터에 맞게 D축을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좌표축 위에서는 항상 D축 값이 얼마예요? 항상 D축 값이 요 벡터의 크기예요. 요 벡터의 크기. 그리고 Q축 값은 항상 0이 되는 거죠. D축은 항상 어떤 값이고 Q축은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좌표축이 바뀌는 거예요. 좌표축이. 즉, 이 전압 벡터가, 이 전류 벡터가 여기 와 있으면 좌표축을 지금 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예를 들어 이게 돌아갔어요. 이 벡터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좌표축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좌표축을 돌아가게 하는 좌표축을 회전좌표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otating reference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회전 좌표계 내가 여기 정지 좌표계에서 이 값을 바라보면 이 값이 어떻게 보여요? 뒤축에서 바라보니까 사인 웨이브로 바뀐단 말이에요. 코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내가 뭘 따라가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뒤축 값은 항상 일정해요, 값이. 규칙도 항상 일정해지고. 네. 요거를 회전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표축 변환이에요. 고등학교 때 우리 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여기 좌표축에서 이게 뭐 x고 y예요. 이때 어떤 벡터가 있냐면 요 벡터가 있습니다. 요 벡터가. 요 벡터를 x, y로 표시하면 요게 x고 요게 y가 되는 게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얘는 누구냐면 a, b예요. 그런데 얘를 새로운 좌표계예요. 새로운 좌표계. 이전 좌표계. 내가 이 좌표계를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좌표계 위해서 얘는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a-b-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까? 요거를 어디로 보내요? 요 a가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잖아요. 요 각이 두 개의 좌표축, 요 두 개의 좌표축이 바로 뭐냐면 여기 세타예요. 세타. 요 각을 세타라고 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됐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올라있는 A, B가 됩니다. 네, 이거 기억나시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벡터를 배우면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 세타가 고정된 게 아니라 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특정한 임의 주파수 뭐 오메가 t로 돌아가는 애입니다. 이런 좌표계를 회전 좌표계라고 부르고요. 네, 걔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 좌표계를 우리가 이 직교 좌표계를 뭐로 표시했어요? ds 얘를 qs라고 표시했죠. 돌아가는 좌표계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치면 얘는 돌아가는 애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애입니다. 얘를 dr 얘를 qr이라고 표시합니다. 혹은 deq이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e는 유도계에서 쓰는 단어인데 동기속도라는 뜻입니다. 동기속도. 네. dr은 로테이팅이라는 말도 쓰지만 모터에서는 로터, 회전자가 돌니까 걔랑 같이 쓰는 좌표계를 dr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기기, 연구에서 동기전동기는 요 E랑 R이 같아요. 그래서 섞어 쓰는데 유도기는 다릅니다. 유도기는 왜 달라요? 유도기는 이 회전 좌표계가 도는 거랑 회전자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R이랑 다르잖아요. 네, 오메가 2와 오메가 1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기에서는 이 두 개를 섞어 쓰지만 유도기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네. 유도기는 회전자 좌표계로 돌리나요? 아니면 동기 좌표계로 돌리나요? 네, 유도기는 동기 좌표계로 돌립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형식이 이거예요. 요걸 쓰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ABC가 있어요. ABC에다가 뭐를 곱하면 요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무슨 행렬이에요? ABS를 DQS로 바꿔준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요 행렬은 뭐냐면 DQS를 DQR로 바꿔준 행렬입니다. 곱해주면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섞어서 쓰면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보통 구현할 때 두 개를 구분해서 구현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ABC 좌표를 임의에 내가 원하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든 임의에 원하는 좌표계에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좌표계 이론을 가지고 그 유도전동기 DQ 모델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이 내용은 DQ 좌표계로 바꾸는데 특정 좌표계로 바꾸지 않아요.
그냥 임의의 오메가라는 속도로 돌아가는 좌표계에다 할 거예요. 이 오메가라는 속도는 회전 좌표계, 그러니까 회전자계의 속도가 오메가 2고, 그 다음에 회전자가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속도를 오메가 R이라고 할 텐데, 오메가 2와 같을 수도 있고, 오메가 R과 같을 수도 있고요. 그냥 오메가 2도 아니고, 오메가 R도 아니고, 그냥 아무 좌표계. 나 다 오메가라고 표시합니다. 임의의 좌표계예요. 얘는 오메가 2가 될 수도 있고, 오메가 R로 될 수도 있고, 혹은 0이에요. 0.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좌표계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돕는다. 즉 정지좌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의의 일반화되어 있는 제너럴라이즈된 속도 오메가에 대해서 좌표계가 돌 때 유도전동기의 모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는 게 지금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딱 그림만 봐도 갑자기 막 어지러워지죠. 그죠?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유도기예요. 유도기 모델링 예전에 했었던 그 모델링인데, 네. 이게 이제 고정자 A상, B상, C상, 회전자 A상, B상, C상이죠. 요 모델이 기억나세요? 요 모델링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했었죠, 우리 이거. 앞에서. 네, 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막 제가 그림 다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 A상, 람다 AS가 뭔지도 설명하고, 람다 AS가 의미하는 바가 결과적으로는 뭐였어요, 이게?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A상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죠? 네. 근데 얘가 여기 이 쇄관 이 자속을 영향을 주는 건 누가? A상의 전류가 흘러서 지가 만들어낸 자속도 있고, B상의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자속도 있고, C상의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자속도 있다. 걔네가 이제 요거고, 회전자에도 권선이 있으니까 회전자의 A상에 흘러서 만들어진 자속이 있고, 회전자 B상의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진 자속이 있고, 회전자의 C상의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진 자속 중에서 A상 코일에 돌아가는 그 자속이 있을 거다. 그게 람다 ASAR, 람다 ASBR, 람다 C, 이렇게 다 설명했죠. 그리고 쭉 전개해서 이제 인덕턴스와 그 전류의 식으로 람다를 표시했었습니다. 이 모델링이 바로 요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겁니다. 근데 고정자의 권선 3개에 대한 전압 방정식이 나오고, 회전자 권선 3개에 대한 전압 방정식이 나오는데, 특히 유도전동기가 모일 때 노면 유도기일 경우에는 이 전압이 뭐예요? 무조건 0, 얘가 0, 얘 0, 0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DQ 변환을 해볼 거예요. DQ 변환을.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압 방정식은 뭐냐면, 자, VAS는 네, RS, IAS 플러스 DT분의 D 람다 AS고요. VBS는 이제 RS, IBS 더하기 DT분의 D 람다 BS고요. 네, VCS는 이제 RS, ICS 플러스 DT분의 D 람다 CS라는 고정자 전압 방정식입니다. 요 세 개를 여러 개,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VAS, 뭐 VBS, VCS 이렇게 벡터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RS에 IAS, IBS, ICS고 더하기 DT분의 D에 람다 AS, 람다 BS, 람다 CS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그럼 어떻게 어느 좌표계에서 표현되어 있는 전압 방정식인가요? ABCS 좌표계에서 표현된 거예요. 얘에서 표현된 식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DQ 오메가 좌표계예요.
DQ 오메가 좌표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A, B, C 좌표계가 있는데 DQ 오메가라는 좌표계는 뭐냐면 임의의 요게 D축입니다. 요게 D축이고 얘가 직교한 얘가 Q축이에요. D 오메가고 Q 오메가인데 이 좌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T라는 속도로 회전하는 하는 임의의 좌표계입니다. 임의의 좌표계를 의미해요. 이 좌표계에서 요 똑같은 요 식을 요 고정적 단어 방식을 요 좌표계로 해서 표현해 보자는 거죠. 다시 아까 뭐 했어요? 얘가 3, B가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걸 합치면 어떻게 했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요거 있잖아. 요거. 네, 요거를 DQ를 표현했었잖아요. 네, 했던 것처럼 이 임의의 요 IES랑 람다랑 V로 표현되어지는 요 식을 어디 위에서 요 축과 요 축 위에서 표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자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좌표축과 요 ABC 요것의 고정자 요게 지금 DS일 거고 요게 QS일 거잖아요. 두 개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뭘까요? 세타는 임의의 각속도 오메가 T가 되겠죠. 네, 여기 세타일 텐데 걔를 세타라고 합시다. 네, 세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냐면 V, D, S, 오메가 V, Q, S,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때 자, 요 V는 모르냐면 모르며 이 V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전압이라는 뜻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D는 D축이라는 뜻이에요. 요 S는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S는 스테이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좌표축이에요. 네. 즉 오메가로 돌아가는 좌표축의 D축 고정자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뭐겠어요? 오메가로 돌아가는 좌표축의 Q축 고정자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네. 즉 우리의 목적은 이 VAS, BS, CS 얘를 VDS 오메가, VQS 오메가를 표시하고 얘는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르죠. 얘가 어떻게 나오고 I DS 오메가, I QS 오메가 그다음에 또 뭐가 막 나오고 람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 이런 꼴로 표현해 보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목표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 어떤 식이야? A상, B상, C상 이후에 있는 ABC 좌표계에 표현된 전압방정식이고 유도전동계 이 식은 임의로 회전하는 DW, D오메가, Q오메가 좌표축에서 똑같은 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2분의 9 네? 2분의 아까 9 이게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6주 3이 아니었죠.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3분의 2 해야 되나? 3분의 2. 네. 3분의 2 해야 되잖아, 이거. 얼마? 3 3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바꿔준다. 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가장 쉬운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건. 가장 쉬운 건. 다시 쓰면 VAS, VBS, VCS는 RS에 IAS, IBS, VCS 더하기 기분의 뒤에 람다 AS, 람다 BS, 람다 CS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다뤘어요. 뭐라고 다뤘냐면 좌표 변환할 때 FABS를 FDQ로 바꿀 때 어떻게 뭘 곱해줬어요?
FA 다시 AS FBS FCS에 뭐 곱하면 3분의 2에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뭐야? 0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얘가 FTS FQSS야. 거기에 뭘 곱해요? 또 앞에다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FD 오메가 FQ 오메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뭘로 정의할 거냐면 T 세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세타는 뭐예요? 오메가 T라고 정의하고 얘를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FD 오메가 FQ 오메가는 T 원래 오메가 T의 오메가 T의 FAS, FBS, FCS가 되는 거죠. 이때 오메가 T가 뭐라고요? 세타라고 하자고요. 그럼 요 행렬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요 행렬이 되는 거죠. 요 행렬이. 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다가 이 전체에다가 뭘 곱해요? T 세타로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 T 세타 행렬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그럼 VD S 오메가 VQS 오메가로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형대수예요. 선형대수. 대학 때 배웠던 선형대수학. 네. 선형대수학이 여기서 처음 쓰이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다음에 선형대수를 처음 써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신입사원들일 경우에는. 네. 그때 배웠던 게 이렇게 되잖아요. 행렬 곱할 때. 네, 어떻게 돼 그러면? T 세타의 R에 I AS, I PS, I CS 더하기 T 세타의 DT의 D에 람다 AS, 람다 BS, 람다 CS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쉬워요. R이 뭐야? RS가 R이? 얘는 지금 하나의 상수야.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3 곱하기 1, 0, 뭐 마이너스 2, 5는 뭐랑 똑같아요? 1, 마이너스 0, 5, 3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수학기술 배웠잖아요. 네.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네, RS의 T 세타의 IAS, IBS, ICS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IABC라는 행렬에 앞에다 뭐 곱했으니까 T 세타를 곱했으니까 얘는 모르게 쓸 수 있어요. 얘는 IDS 오메가, IQS 오메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앞에 RS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VDS 오메가, VQS 오메가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문제는 얘예요. 얘는 T 세타의 DT의 D에 람다 AS 람다 BS 람다 CS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거 뭐 바꿀 수 없어요. 네. 그 배웠잖아요, 우리 미분을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서형대수에서 배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주는 방법은 우리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람다 AS, 람다 BS, 람다 CS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람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 이걸로 지금 표현해 주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누구일 거냐면 람다 얘는 다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얘를 표현해 보면 람다 DS 오메가의 람다 QS 오메가는 누구일 거냐면 T 세타에다가 람다 AS 람다 BS 람다 CS일 거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람다 AS 람다 BS 람다 CS는 누구일 거냐면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앞에다가 양쪽에 T 세타의 역함수 앞에다가
t 세타의 역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t 세타의 역함수에 람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일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누굴 집어넣는 거야?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얘만 따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다시 쓰면 t 세타의 dt의 d에 람다 as, 람다 bs, 람다 cs는 t 세타의 dt d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 세타 인버스 생겨지니까 세타 인버스의 람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습니다. 아까 했던 거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얘를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으면 전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되냐면 v ds 오메가 v qs 오메가는 아까 한 것처럼 rs에 i ds 오메가 i qs 오메가 플러스 t 세타의 dt의 d t 이 인버스의 람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찜찜하죠? 네, 찜찜한데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미분을 전체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전체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얘를 전체를. 그럼 얘만 한번 따로 떼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만 따로 떼어서 볼게요. 그럼 얘는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t분의 d ft 곱하기 gt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f 프라임 t 곱하기 gt 더하기 ft의 g 프라임 t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학입니다. 미분학이에요. 미분. 네. 그러면 똑같이 이 세타가 지금 세타 표현식 쓰던 세타는 뭐였어요? 오메가 네, 오메가 t입니다. 즉 여기에 t 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다음 얘도 이 안에 t에 대한 변하는 거니까 t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얘가 ft고 얘가 gt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면 t 세타에 요거 쓰면 어떻게 돼요? dt의 d에 t 인버스 세타 요 곱하기 원래 거 람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가 있고요. 더하기 옆에 거 t 인버스 세타 곱하기 dt의 d에 람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요거만 따지면. 그럼 정리하면 우리 귀찮으니까 얘를 한꺼번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v dqs 오메가라고 써요. 이게 생략식을 쓰기 귀찮으니까 얘는 rs의 i dqs 오메가 플러스 t 세타의 dt의 d t 세타의 람다 dqs 오메가 다음에 플러스 이거 보면 t 세타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t 세타의 역행열 t의 d에 람다 gqs 오메가가 되죠. 그러면 요거와 연결이 어떻게 돼요? 선사했고
그래서 단위로 바뀌죠. 단위행렬로 없어지고 다시 쓰면 뭐만 남냐면 얘는 플러스 dt의 d에 람다 dqs 오메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좀 찜찜한 게 뭐가 남았어요? 이제 얘가 좀 찜찜하죠. 얘를 좀 볼까요? 자, 얘는 누구냐? 자, 이제 원래대로 얘를 봐야 돼요. t 세타가 누구였냐면 t 세타가 앞에 거를 정리를 해서 계산해 보면 3분의 2에 계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 플러스 3분의 2 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2 파이 그다음에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요게 세타 t 세타입니다. 앞에 행렬을 계산해 보면 그다음에 지금 이거 마이너스 예. 이거 역행렬은 뭐냐? 이 역행렬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계산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딱 보면 알겠죠? 얘는 2분의 3이 되고요. 역행렬을 돌리면 얘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예,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쓰니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지금 쓰라는 건 아니고요. 혼자 공부하실 때 네, 한번 써보세요. 네. 쓰는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잔소리라 죄송한데 네. 공부할 때 써야 됩니다. 되게 효과가 좋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지금? t 세타 역행렬의 미분이잖아요. 세타가 뭐예요? 세타가 오메가 t란 말이에요. 오메가 t 이게 다 오메가 t예요 지금. 얘가 오메가 t 오메가 t 오메가 t 오메가 t 오메가 t입니다. 그럼 얘를 dt분의 d 요거를 하면 얘 볼까요? 오메가 t죠. 요걸 하면 2분의 3은 그대로 될 거고요. 네, 2분의 3은 그대로 있고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거 기억나시죠? 코사인 AT를 이거 미분은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어떻게 돼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AT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튀어나오고 오메가의 코사인 미분이 사인으로 바뀌고 네,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죠. 그럼 아래는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여기는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얘는 0, 0, 0이 되겠죠.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앞에다가 뭐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누구 곱해요? 방금 미분한 얘를 곱하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오메가 다 앞에 있잖아요. 오메가 다 없애고 네, 오메가를 앞으로 뺄 수 있죠.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면 두 개를 곱하면 대충 봐도 여기 3분의 2고 2분의 3이잖아요. 없어지고 t 세타 곱하기 dt의 d 이 인버스 세타하면 앞에 이거 없어지니까 앞에 뭐가 남아야 일단 오메가 남고 얘랑 얘랑 하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S고 이렇게 해서 알겠죠? S고 이렇게 해서 S고 이렇게 쭉 쓰잖아요. 얘가 네.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네 계산하면 돼요. 네 정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네 제가 해봤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가 지금 T 세타가 얘고요. 그다음에 T 세타를 인버스한 걸 미분한 게 얘예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지금 네 요거 곱하기 요거가 요거고요. 요거 곱하기 요거가 요거고요. 요거 곱하기 요거는 0이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게 요거고 다 푼 거예요. 뒤에가 다 푼 겁니다. 첫 번째 거 풀면 요거를 풀면 열심히 풀잖아요.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를 풀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를 풀면 1이 나와요. 요거를 풀면 네, 0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풀면 0이 나오고 요거를 풀면 0이 나와요. 이거 제가 왜 쓸게요? 네, 요거를 못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네. 그래서 제가 푼 거고요. 네. 그리고 저도 풀었으니까 네, 학생들도 한 번씩 풀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학생들은 아니시지만 한번 이걸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아까 봤던 전후방 형식에서 복잡한 예를 쏙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멋진 식이 나옵니다. 얘를 한번 써볼게요. 아름다운 이 식을. 이 식을 쓰면 아까 식이 ABC 지금 우리 목표가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뭔가요? 작업하고 있는 게 VAS는 RSIS 플러스 T분의 D 람다 AS VBS는 RSIBS 더하기 DT분의 D 람다 BS VCS는 네, RSICS 더하기 DT분의 D 람다 CS 이렇게 되는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준 게 우리 목적이었냐면 이거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만들어준 게 뭐가 목적이었냐면 이렇게 네 요거를 만들어준 게 목적이었어요. 뭐야? VDS, VQS, IDS, IQS, 람다 DS, 람다 QS로 표현해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네, 표현해봤더니 얘가 VDS 오메가, 네, VQS 오메가는 RS의 IDS 오메가, IQS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이제 0, 마이너스 1, 1, 0. DQ만 N은 표현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람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 플러스 DT분의 D에 람다, 네. DS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얘를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V, DQS 오메가는 RS의 IDQS 오메가 플러스 DT분의 D에 람다 GQS 오메가 플러스 얘는 행렬로 표시해야 돼요. 0 마이너스 1 0 람다 DQS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오메가는 회전하는 좌표계의 속도예요. 각속도. 그럼 얘를 이렇게 지금 ABC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쓰면 V DS 오메가는 RS의 IDS 오메가 플러스 DT분의 D의 람다 DS 오메가 중요해요.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람다 QS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V QS 오메가는
RS에 I QS 오메가 플러스 Dt분의 D 람다 QS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람다 ds 오메가야.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오죠? 자, D축 전압은 D축 전류의 저항 드랍과 D축 자속의 미분 성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에 의한 거야? 이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유도기 전류. 여기고 D축에서 뭐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Q축 자속이 D축에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Q축 전압은 Q축 전류의 저항 드랍과 Q축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유도기 전력, Q축의 유도기 전력이고 거기에 뭐가 보여요? 거기에 D축 자속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이는 게 얼마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회전 좌표기의 속도에 비례해서 보여요. 회전 좌표기의 속도에 비례해서. 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임의의 dq 오메가 좌표계에서의 고정자 전압 방정식. 지금 N상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N상은 어차피 모터에서는 별로 그 커먼 모드 전압 같은 거 고려할 때 되게 실질적인 경우에 인버터까지 고려해서 의미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모터 모델링 할 때, 모터 제어할 때는 N상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N상은 지금 빼고 DQ축만 지금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스 커플링 텀이라고 부릅니다. 상호 간섭항이라고 합니다. 상호 간섭항. 그러니까 ABC로 보면 A상 전압은 A상 전류와 A상 좌속으로만 영향이 미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다음에 B상 전압은 B상 전류와 B상 자속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요. C상 전압은 C상 전류와 C상 자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좀 쉬운데, 하지만 지금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이 A상 자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A상 자속에 뭐의 함수예요? 얘가 A상 전류, 그다음에 B상 전류, C상 전류, 네, 고정자 A상, 회전자 A상 전류, 회전자 B상 전류, 회전자 C상 전류의 함수란 말이에요. 즉 A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이 뭐가 되냐면 B상과 C상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게 DQ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훨씬 멋지게 표현되죠. 네, 즉 A상 D축과 Q축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포함한 텀이 이 텀인 거예요. 이제를 상호 간섭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상호 간섭항은 왜 생겨나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 회전자 좌표계로 DQ로 좌표 변환을 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했냐면 고정자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지금 DQ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유도기에는 방정식이 또 뭐가 있어요? 회전자도 전압 방정식이 있잖아요. 회전자. 걔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똑같아요. 걔도. 네, 회전자도 이제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V AR은 RR의 AR. 네? 더하기 DT분의 D 람다 AR이고요. VPR은 RR의 IPR 더하기 DT분의 D 람다 PR. 네, VCR은 이제 RR의 ICR 더하기 DT분의 D 람다 CR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V DR 오메가 V QR 오메가는 뭐 나오고 IDR 오메가 IQR 오메가 더하기 뭐 나오고 뭐 람다 DR 오메가 람다 QR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목적인 겁니다. 네, 어떻게 표현할까? 보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네.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지금 권선이 A상권선이 이렇게 있고요. 회전자가 이렇게 있고, 아이고. A상권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B상권선이 이렇게 있고, C상권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를 우리가 지금 DS로 놓고 여기를 지금 QS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회전자 축을 이 축을 예를 들어서 이 돌았어요. 이렇게 오메가 t만큼 돈 거고요. 얘를 d 오메가 얘와 수직인 성분을 얘를 q 오메가로 표시한 거죠. 이때 요 ds와 회전좌표의 뒤축의 각도가 오메가 t고 얘를 세타로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본 건데요. 문제는 고정자는 자석의 그 고정자 권선이 고정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회전자는 조금 이게 달라져요. 왜냐면 지금 이 좌표축만 속도에서 도는 게 아니라 회전자가 지금 안에 코일이 있잖아요. 코일이 어떻게 있냐면 이게 A상 코일, B상 코일, C상 코일이 있어요. 이럴 때는 회전자가 지금 회전자가 잘 보세요. 회전자가 지금 회전자의 A상이 고정자의 A상과 같아요. 네. 그런데 회전자는 돌 수 있잖아요. 회전자는 기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회전자가 돌았어요. 도는 거예요. 회전자가. 어떻게 도냐면 얘가 이만큼 돈 거예요. 얘도 이만큼 돌고 이만큼 도는 거죠. 그러면 고정자의 D축과 회전자의 D축 사이에 각이 생긴 거야. 이 각을 세타 R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각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어떤 각이 생겼어? 처음에 좌표축이 돌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좌표축의 각, 요 세타와 회전자가 돌아서 생긴 각, 세타 R이 되는 거죠. R.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DS고 얘가 QS고 새로운 좌표축이 이게 D 오메가고 얘가 Q 오메가일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잖아요.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 이 새로운 좌표축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각, 뭐 FD 오메가와 FQ 오메가를 FA, FB, FC를 거쳐서 변화하는 행렬을 어떻게 썼어요? 세타만큼 옮기는 거죠. 세타만큼. 그래서 T 세타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조건에서도 이 조건에서 A상에 있는 요 DS에 있는 물리량, 고정자에 있는 물리량은 옮길 때 얼마로 옮긴 거야? 세타만큼 옮기면 됐어요. 각도를. 근데 그 순간에 회전자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냐면 회전자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회전자 전류는 마찬가지로 회전자 전류를 요 D 오메가로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만큼 얘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타만 세타. 이만큼만 옮기는 거예요. 이만큼만. 즉 세타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타 마이너스 세타 R만큼 좌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좌표 변화를 신나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걸 좌표 변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좌표 변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좌표 변화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VAS, VBS, VCS는 아니 VAR, VBR, CR은 RR에 IAR, IBR, ICR 더하기 DT분의 D에 람다 AR, 람다 BR, 람다 CR인데 얘를 좌표변환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예요? 양변에
t를 한단 말이에요. 양변에 좌표면 확률 t를 곱해준다는 얘기죠. 전체에다가 t를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t를. 근데 이게 얼마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세타가 아니라 얼마만큼? 세타 마이너스 세타 r만큼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자에 있는 물리량을 넘길 때랑 회전자에 있는 물리량을 넘길 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 마이너스 세타 r을 베타라고 정의하면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 얘를 세타 베타라고 쓰는 거죠. t 베타라고 쓰는 거예요. 이 t 베타만큼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꼴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병식이 똑같이. 다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이거랑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네, 얘랑 똑같아질 거. 어떻게 해요? 어쨌든 넘겼으니까 이게 넘겨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V A D R 오메가 V Q R 오메가는 RR의 I D R 오메가 I Q R 오메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DT분의 D 람다 DR 오메가 람다 QR 오메가가 될 텐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다음. 이 행렬은 똑같아요. 0, 마이너스 1, 1, 0이고 여기가 이제 람다 DR 오메가 람다 QR 오메가가 될 텐데 이 앞에 있는 텀이 뭐가 될 거냐면 이거 풀어봤을 때 이게 뭐였어요? 여기 앞에 있는 텀 요게 뭐였나요? 요것에 미분한 거였잖아요. 그죠? 지금 뭐 저기 이게 코사인 베타 t의 미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베타가 지금 뭐니까? 베타가 뭐예요? 오메가 t 빼기 회전자적 오메가 r 틀 거거든요.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오메가 빼기 오메가 r t니까 미분하면 오메가 빼기 5분의 1가 r이 될 거예요. 여기에 오는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값이 뭐가 오냐면 오메가 빼기 오메가 r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회전자 좌표계에서의 이 전압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회전자식은 똑같아요. 네. VDR 오메가는 RR의 IDR 오메가 플러스 DT의 D의 람다 DR 오메가 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빼기 오메가 R의 람다 QR 오메가. 네, VQR 오메가는 RR의 I QR 오메가 플러스 DT의 D의 람다 QR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R의 람다 DR 오메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때 오메가는 마찬가지로 좌표계의 회전각속도예요. 좌표계 회전각속도. 네, 오메가 R은 회전자의 물리적인, 기계적인 회전각속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 멈출까요? 그만할까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